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거침없이 올라가던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개인이 1조 원 넘는 매수로 대응했지만 1% 넘는 낙폭으로 2,700선 겨우 지켜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개인만 홀로 샀는데 시총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두 자릿수 급락이 지수를 더 많이 끌어내렸죠. 2%대 하락으로 9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의 낙폭이 특히나 더 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과연 잠시 숨고르기에 그치는 것인지 이슈와 전략 함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추린 경제 뉴스 먼저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추가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에 주목했는데요. 부양책 논란에 하락 출발한 지수는 이후 의원들의 긍정적인 발언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대규모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의 백신이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도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온 점도 호재였습니다. 이에 화이자 주가는 3.3% 상승으로 2년 만에 최고로 올랐고 S&P 500이 3,700포인트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9월에 이어 3개월 만에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독일과 미국, 텍사스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번 조달로 자금 보유 규모가 2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높아진 주가를 활용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유상증자 소식에도 테슬라 주가는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버가 자율주행 사업부를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오로라에 매각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우버는 오로라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사업을 넘기고 오로라 지분 26%를 갖게 되는데요. 자율주행 직접 개발을 포기하고 수익성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로라는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300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조류 독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시작된 AI가 불과 10여일 만에 7개 농장에서 발생했는데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과 비교해 속도는 더디지만 범위가 크다는 것이 우려되는데요. 방역 관계자는 잠복기를 고려하면 다음 주말인 19일 전후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5% 상승으로 317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28% 올랐습니다. 3702포인트로 3700선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12582포인트로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S&P와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고요. 부양책 협상 그리고 백신 관련 소식에 주목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다우지수가 320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은 이미 3700포인트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S&P 500과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연이 경신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지수 역시 상승폭이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마감 상황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승에 대한 핵심 축, 핵심 요인,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내에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경기 부양책의 조기 타결 기대감 역시 시장 내에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 내 큰 그림은요.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어떤 그 뉴스 플로우 자체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 계속 나와주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유지시키고 있다, 지속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접종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미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서서히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10일이죠. 미국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FDA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화이자의 긴급 승인 가이던스를 실질적으로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코로나 백신 관련 회의, 지침 회의 여기서 긴급 승인과 관련돼서 화이자의 그 승인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반면에 코로나의 급속한 재확산은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 정도까지 상당 부분 거의 뭐 전시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코로나의 무서운 확산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역시 지난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을 하면서 미국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례로요. 이런 그 투자 심리의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국면, 이런 국면이 실질적으로 유로존의 증시 상황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영국은 이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조세의 마감을 보였다라는 부분. 물론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시장 내 투자 심리를 다소간 짓누르는 그런 모양새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시장 내 잔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일주일 단기 예산안 가결 진행된다라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얘기 들리면서 일단 뭐 시간은 조금 벌었다 하지만 그저께 같은 경우 시장 내 투자 분위기는 상당 부분 지연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요. 어제 시장 내 미국 시장에서의 투자 분위기는 일주일 뭐 시간 벌기 너무 급속한 어떤 그 협상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리고 진지한 협상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긍정적인 평가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경기 회복의 가시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재정 확대도 임박을 하고 있고 신정부 출범도 임박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재정 확대의 분위기 그리고 추가 부양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통화 정책의 지속적인 유동성 완화 가능성의 기대감을 열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말 소비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들 코로나 어떤 그 극복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부양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이번 연말 소비 심리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투자 심리의 저변에
깊숙하게 깔려 있다라는 부분. 백신 개발은 곧 소비 심리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고 소비 심리의 개선은 연말 소비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때까지 1년여 눌려왔었던 잠재적인 이연 수요가 보복 소비로 나타나게 되면서 소비의 급속한 어떤 그 팽창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수의 어떤 그 상승폭은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도 봤고요. 우리 시장의 어제 분위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수의 상승폭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서 점차 종목별 움직임 가능성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그 한 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테슬라가 어제 50억 달러의 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5조 원이 넘는 그런 증자액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1.3% 정도의 그 상승 마감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 물론 장 중에는 4%가량 하락하는 그런 흔들림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 일단 뭐 지수 쪽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종목 쪽에 종목별 개별 이슈에 상당 부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결국 투자 심리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단기 지수 급등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그 4분기 기업 실적의 개선 여부 발표를 기다리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갭 메꾸기 과정에 대한 관망 양상이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관망세 여전합니다. 개선세를 기다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높아진 PER을 그 지금 적정 수준의 PER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완화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연기금에 대한 매물 출회 부담은 여전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8,440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역시 2,400억 원이 넘는 순매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합쳐보면 1조 1천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의 매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그 압박. 결국은 그 리밸런싱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어떤 그 지수의 움직임, 수급 상황의 움직임을 통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결국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는요, 단기적인 어떤 그 지수 부담에 대한 어떤 그 압력. 이렇게 되면서 지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별 장세로의 어떤 그 이동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의 극복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경기의 개선이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모멘텀이라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매매 전략은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조용하게 좀 튜닝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도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IT 업계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CPU 개발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CPU 시장에 도전장을 또 내밀고 있고요. 또 우버와 오로라 자율주행 협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IT 기업 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자세한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들도 짚어주시죠. 예, IT 업종 결국은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산업군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와 그 커뮤니케이션 C, 결국은 ICT, 5G와 반도체,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주류를 이루는
테마군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의 근간이 되고 있는 CPU 시장의 변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로드맵의 변화 서로 간에 그 변화무쌍한 어떤 그 협업 얼라이언스 관계라든지 어떤 그 향후 개발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발표들이 지금 현재 본물을 이루게 되면서 엄청난 큰 시장 내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CPU 시장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CPU 말 그대로 삼국지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은 이미 그들의 저사양 모델 노트북 M1 CPU를 이미 탑재하고 판매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 이에 대한 어떤 그 효과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M1의 후속타인 고사양 CPU 개발을 예고하고 나섰다라는 점. 애플은 이런 얘기도 했죠. 인텔의 최고 사양의 CPU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PC 내지는 노트북의 CPU 시장은 인텔과 AMD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애플이 새로운 향후 고사양의 CPU 개발을 예고하게 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한 가지, 내년 하반기에 한 가지, 총 두 가지의 CPU 개발, CPU 출시를 예고했다. 근데 애플의 칩개발 로드맵 두 가지 긍정적인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입장에서 애플 맥북이나 맥 에어나 뭐 이런 부분 입장에서 그 인텔 칩에 대한 CPU 칩에 대한 타사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자체 개발을 하면서 수직 계열화 및 수평 계열화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 칩 개발을 하면서 칩으로부터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에서 노트북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그런 그림. 결국은 스마트 기기에서 워크스테이션까지 이르게 되는 아울러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이르게 되는 전반적인 수직 계열화와 수평 계열화 동시 완성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애플의 주가 계속 상승세 지속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인텔이랄지 AMD랄지 향후 그들 애플의 성능을 능가하는 그런 CPU 개발의 가속화 오히려 글로벌 CPU 시장 내의 삼국지 전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CPU의 어떤 그 개선, 성능의 개선 속도를 한층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상당 부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 내 어떤 그 4차 산업혁명군에 대한 테마주로서의 새로운 재부각을 예고하고 나섰다라는 부분. CPU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전반적인 새로운 테마주의 부각 가능성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좀 한 발 앞서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우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우버가 이제 그 자율주행 사업을 오로라에 매각, 소위 말하는 그 매각을 했고 자율주행 사업인 ATG죠,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우버의 자회사가 되겠는데요. 자율주행 사업군을 오로라에 매각을 하면서 오로라의 지분을 26%를 맞바꿔오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추가로 오로라에 4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부분. 결국은 오로라와 우버의 협업 그리고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를 만들면서 더욱더 강력한 어떤 그 시장 내에 연합군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결국은 오로라와 우버가 협업을 했고요. 그리고 우버의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도요타가 결국은 오로라 쪽에 가세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로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개발, 상용화, 운영 전반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첫 번째로 우수인재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로라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 인력이 약 1,200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우버는 700명 정도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웨이모나 테슬라 같은 경우 각각 한 1,000명 정도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번 서로 간의 협업 구조를 통해서 오로라 군은 어찌 보면 2,000명, 테슬라의 1,000명 대비 2배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웨이모의 1,000명 대비 2배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따라서 상당 부분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자율주행의 전체적인 최강의 어떤 연합군을 형성했다라는, 완성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로라 측은 엔지니어를 통해서 개발을 완성시키고요. 도요타는 생산을 완성시키고, 우버는 이를 통한 운영을 완성시키는, 개발에서 생산, 운영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협업 체계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현대차는 오로라에 지분 투자를 했죠.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요타의 지분 투자를 받았던 ATG 역시 오로라에 흡수가 되면서 지금 오로라 연합군의 전반적인 생산 내지는 협업 체제는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 현대차, 폭스바겐, 토요타를 아우르게 되는 글로벌 완성차 마켓시어의 전반적인 30%에서 40%를 아우르게 되는 그런 막강한 생산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협업자를 완성하였다라는 구분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현금 투자 역시 가능합니다. 오로라가 4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어제 50억 달러의 어떤 증자 소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에는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오로라가 4억 달러를 우버로부터 마련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은 어쨌든 자율주행 개발에 있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정리를 해보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 결국은 이때까지는 춘추 전국의 시대였습니다. 너도 나도 개발을 하는. 근데 이제는 서로 간에 협업 체계를 이루게 되고 상호 지분 투자를 이루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3파전으로 압축이 되어지는, 공교롭게도 앞서서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기반이 되는 CPU나 이런 부분들 역시 3파전, 삼국지 예고를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애플과 인텔과 AMD. 자율주행에서도 3파전으로 압축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첫 번째가 저가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테슬라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압축이 됐죠. 그리고 ADAS라는 주행 보조 기술 기반의 구글 웨이모가 이 부분 가장 선두주자로 앞서가고 있다. 세 번째는 트럭을 자율주행하는, 소위 말하는 상용차의 자율주행. 여기 트럭에는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버스, 노선 버스하고도 어떤 일맥상통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트럭은 우리나라의 노선 버스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트럭의 자율주행, 이렇게 세 가지, 아마존 기반, 그리고 오로라 플러스 우버 연합군 기반이다. 결국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IT 업종 내 성장 로드맵이 점차 압축되어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재편성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테마군들이 이제 점차 실현, 가능화되어지는 모습이 상당 부분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결국 성장 로드맵의 변화는 시장 내 새로운 종목 장세의 전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은 가치주, 저가주, 그러니까 가치주와 저평가주, 저퍼주들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성장주, 고퍼주들에 대한
중심축 다시금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려면 새로운 성장 주도군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한 축은 분명히 4차 산업 테마군의 재부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결국은 성장주에 대한 트렌드가 시장의 한켠에서 조심스럽게 재부각이 되면서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의 급등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 테마군주의 새로운 재부각이 예상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5G,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리고 컨텐츠까지 아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긴 호흡에서 이 부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지수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물론 대형주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대형주, 슬림화 가능성 상당 부분 높죠. 한켠에서는 종목장 전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지금 이제 투자 심리의 핵심 축은요. 악재와 호재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악재는 코로나의 재확산, 그리고 지수 급등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수 급등에 대한 부담에 따른 어떤 그 자산 리밸런싱의 진행 가능성. 연말에 갈수록 다가갈수록 외국인과 그 다음에 연기금의 어떤 리밸런싱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다. 리밸런싱은 곧 매도 출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호재 부분은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 여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출시, 안전성에 대한 어떤 그 담보 부분, 아직 시장 내 노이즈 부분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코앞에 닥쳐왔다. 여기에 연말 소비, 보복 소비와 맞물린 확장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그리고 내년 1월 20일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부담을 가지는 부분, 염두해야 될 부분은 대형주에 대한 수급 부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8,400억이 넘는 순매도, 연기금 2,500억 원대의 순매도, 외국인과 연기금 합쳐서 1조 1,000억 원대의 순매도. 이 부분은 지수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고요. 연기금, 소위 말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산 리밸런싱에 대한 차익 매물 출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해야 될 부분은 대형주에 대한 수출주, 대형 수출주들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상당 부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인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의 수출주들의 펀더멘탈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 중소형주 종목 장세 가능성 상당 부분 기억을 해 놓으시고 종목 장세의 펼쳐짐 이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 그중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수입, 환율 하락에 수혜가 가능한 수입 소비재 그리고 수입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두 번째는 4차 산업 성장주, 특히나 중소형주 중에서 4차 산업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 결국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5G 장비, 2차 전지 이런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형주의 수급 불안으로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 장세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들여다볼 텐데 먼저 오늘은 LG화학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자,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면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11월 들어서 꾸준하게 좀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 조정을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이성훈 과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우선 배터리 사업부 일정 분야 논란으로 어떻게 보면은 LG화학 주가가 하반기 때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이런 부분을 무시하듯이 좀 긍정적으로 상황을 좀 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도 주가 상승세, LG화학의 주가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10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배터리 사업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경쟁사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 배터리 쪽에서의 산업 전망 자체가 좀 밝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LG화학과 또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103조 원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116.5배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도 LG화학의 어떤 프리미엄은 더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 1일이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사로 이 배터리 사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공개, 또 여기에 전략적 투자자 유치가 가시가 되면 사업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비교해도 이 다변했던 시장에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이 LG화학의 강점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폭스바겐, 또 중국 또 테슬라, 또 미국의 GM 같은 중심으로 이제 생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해외 생산 비중은 2020년에 92%, 2022년에는 95%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인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더라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재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분사 후에도 배터리 소재 사업은 LG화학이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이 소재 사업과 배터리 사업에서 지적 재산권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유기적인 협업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 업황도 지금 현재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 성장에 연말 온라인 쇼핑 특수가 맞물리면서 업황의 상승세에 올라탔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또 화재 사고로 여수 NCC, 그러니까 나프타 분해 설비 가동은 좀 중단된 상황인데, 올해 4분기에는 이로 인해서 기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1월에 재가동에 들어가면은 업황 회복의 수에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BIS 총자본 비율이 이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된 배경과 또 주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순이익과 증자 같은 이 자본 확충으로 이 자본이 총 자본 기준에서 3.6% 증가한 9조 원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바젤 최동안 도입으로 이 위험 가중 자산이 5.8% 감소한 99조 2천억을 기록한 것도 주요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 금융당국은 당초에 2022년 바젤3 최종안을 도입을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 중소기업 같은 이 실물 경제에 대한 은행 자금 공급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2분기부터 조기 도입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은 신한, 농협, 우리, 국민, 하나 같은 대형 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이 BIS 기준 비율 10.5%를 지금 웃도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총 자본 비율도 각각 0.51% 그리고 0.89% 올랐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 총 자본 비율은 각각 13.45%, 25.9%고요. 이 K뱅크는 지난 7월에 실시한 약 4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로 총 자본 비율이 대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은행 지주사 자본 비율도 덩달아 상승했는데요. 은행 지주사 총 자본 비율은 14.72%로 전분기 말보다 1.02% 올랐고, 기본 자본 비율 13.3%, 그리고 보통주 자본 비율 11.09%는 각각 1.02%, 0.9% 상승한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바젤3 최종안 도입 효과를 제외하면은 은행 지주와 은행의 총 자본 비율은 각각 13.67%, 14.85, 13.58%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코로나19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어서 은행과 은행지주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작은 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이나 내부 유보 확대 같은 이런 부분이 좀 어떤 공고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현대 기아차의 리콜 소식이 또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성장 모멘텀 더 강할 거다라는 전망들도 따르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주 전망과 또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내년에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올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8천만 대로 이 재정 여력이 충분한 선진 시장과 또 중국, 한국 등에서 이 대중교통 수요를 흡수하면서 빠른 회복이 지금 예상이 된다는 게 증권사 의견이고요.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전기차죠. 이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로 이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계속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올해 267만 대로 추정되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는 2025년에 920만 대로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책 효과와 또 이 시장 사이클 효과, 또 가격 효과가 어우러져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유럽과 중국, 이 미국 순으로 높은 침투율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침투율이라는 부분은 해당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전기차 침투율은 4% 수준에 불과하면서 시장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셈입니다. 우선 침투율의 0에서 10% 국면인 산업 초입 시점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특정 기업보다는 관련 기업 전체가 주목받으며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전기차에 대한 주가 성과가 어떻게 보면은 점점 갈수록 침투율이 높아지는 시장을 가고 2023년에는 침투율이 10%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 긍정적으로 내년에도 판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SP 평균 판매 단가 증가 등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증가분이 어떤 1조 이상은 그냥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 밸류에이션은 이익 성장성의 함수가 아닌 미래차 기술 혁신의 함수로 좀 변화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이 GMP 출시를 시작으로 차세대 전기차 기술을 접목하게 될 전망으로 이 제네시스 EV, 아이오닉 5와 같은 매력적인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인도 같은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시장 개선폭이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또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부진했던 건설주가 반등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유가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본다면 은행, 화학, 철강 같은 이 경기 민감주는 플러스로 섰었는데 어떤 이 건설주는 끝까지 맥을 못 쳤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올라갔고요. 국내 부동산 규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판단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랬던 건설주가 이번 달 들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건설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우선 순환매라기보다도 이 경기 회복 기대감 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좀 작용한 결과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도 투자 심리 개선으로 좀 이어졌는데요.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곁들여지면서 이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 국토부 장관이 바뀌는 만큼 공공재 개발과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요. 이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PER은 3-4배 좀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건설업이 불황을 감안해도 과도하게 저평가라는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저평가가 해소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 서울에서만 2025년까지 15만에서 20만 가구의 공급 부족 예상되면서 이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이 신규 주택의 80%가 재건축 또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안에서 종목들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이 GS건설이 가장 좀 탄력
대한 부분을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어떤 주택 사업 실적도 견고하고 우선 내년 올해 2분기였죠. 이라크 쪽에서 정유경장 프로젝트 원가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 같은 경우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국내 분양 물량이 전반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는 부분은 GS건설의 어떤 실적을 계속 탄탄하게 할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42,000원으로 많이 좀 잡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됩니다. 네,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심주 GS건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